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사망자가 3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앞서 유엔은 사망자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고 현장에 급파된 구호대는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에는 찬성하면서도 김 여사 특검에 신중론을 내놓으며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등 각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룹 재경총괄 본부장으로서 회사 자금 전반을 관리해오며 김 전 회장 비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입니다. 대선 주자가 당권을 쥐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 발언에 안철수 후보가 망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5살이 안 되는 어린아이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 조성된 은퇴자 마을 인근에 풍력발전기 설치가 추진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과 환경훼손, 산사태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이어지고 있지만 숨진 사람은 3만 3천 명을 넘었고 내전을 겪는 시리아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구호품 전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잔해더미 안으로 들어간 구조대원이 누군가의 어깨를 잡고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지켜보던 구조대원들도 힘을 모읍니다. 10살 소녀 쿠리가 150시간 가까운 암흑에서 구조된 겁니다. 잔해 속에서 얼굴만 겨우 보이는 생존자에게 신의 이름을 빌려 긍정의 말을 던집니다. 27세의 무함마드 하비브 씨는 10시간의 구조 작업 끝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Muhammed, iyi misin? Allah dayanışır. Alacağız seni Allah'ın izniyle Muhammed inşallah. Dua et orada bize. Kendine. 기적 같은 구조 소식에도 희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숨진 사람이 3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부상자도 9만 명을 넘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자며 국제사회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Questa catastrofe, di questo dolore di questi popoli che soffrono per il terremoto. Preghiamo per loro, non dimentichiamolo. Preghiamo e pensiamo cosa possiamo fare per loro. 하지만 10년 넘게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는 정치적인 신경전 때문에 구호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을 찾은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사무차장은 시리아인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낄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 지진이 발발한 지 일주일째. 전 세계는 손을 모아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 피해 생존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긴급구호대가 모자 관계인 생존자 2명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역에서 지난 9일부터 구조 활동을 벌여온 우리 구호대가 현재 시각 11일 저녁 1시간 간격으로 생존자 1명씩을 추가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대는 앞서 오후 2시에 4분에도 튀르키예 구조팀과 합동 작업 중 65살 여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긴급구호대는 지금까지 모두 8명을 구조했고 시신 18구를 수습했습니다. 지진을 피해 목숨을 건진 이재민들은 가혹한 날씨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구호의 손길이 도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고대 왕조의 수도였던 도시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무너진 건물의 잔해뿐, 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진을 피해 외곽 공원으로 대피한 사람들, 나눠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간신히 허기는 면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늘어가는 쓰레기로 위생 상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족이 함께 지내는 임시 숙소 역시 불편하고 불결합니다. Ameliyat olduktan sonra deprem oldu. Burada böyle yani ilaç falan bir şey yoktur. Çocuk mikrop kapacağız hepimiz. Tuvalet yani olayı yok. Tuvalet yok. Hiçbir yere yani oraya buraya yapıyorlar dışarıya falan. 자투리 땅에 임시로 설치한 천막 안엔 조그만 난로와 매트리스 몇 장이 전부입니다. 이재민 대부분은 10년 넘게 계속된 내전을 피해 고향을 떠났던 난민입니다. 지진 때문에 두 번째로 집을 잃은 셈입니다. لا محل ننام فيه ولا محل نوى في سنة أول تحت الزيتون بالأراضي الفاضية أول ليلة ثاني ليلة فتحوا لنا المدارس التجأنا لهم. 구호 물자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시리아는 여러 나라로부터 직접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이후 정부의 늑장 부실 대응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국이 지진으로 붕괴한 건물의 건설업자들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 등은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을 인용해 지진 피해를 본 10개 주에서 건설업자 100여 명이 부실 공사 혐의로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체포는 튀르키예 법무부가 이들 지역 당국에 지진 범죄 수사대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씨에게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쌍방울그룹 재경총괄 본부장으로서 회사 자금 전반을 관리해오며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을 통해 김 전 회장 비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이어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쌍끌이 특검 전략에 국민의힘은 조만간 더불어 검찰청이 나올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윤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며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한 데 이어 영장 청구 쇼도 펼치려 한다며 망나니 칼춤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하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면죄부를 준 검찰을 대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발끈했습니다. 법리도 양심도 없는 영부인 스토킹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주가 조작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전주들은 무죄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특검 요구에 대해선 이러다간 더불어 검찰청이 만들어질 지경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부터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명방위 상황판 제1메뉴로 올라있는 빛바랜 특검 주장에서 리더 하나 잘못 둬 절벽으로 떨어지는 민주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발 이성 좀 찾고. 특검 추진에 캐스팅 보트를 진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를 이대로 덮을 수 없다며 50억 클럽 특검엔 찬성했지만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법을 추진합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이번 특검은 진영과 정쟁을 떠나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잠재적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 우려가 있다는 김기현 후보의 발언이 안철수 후보를 자극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된 국민의힘에서 느닷없는 탄핵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김기현 후보가 댕겼습니다.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탄핵될 우려가 있다면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은 보수 정당으로선 무척 민감한 표현을 쓴 건데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가 그렇게 두렵냐, 망상에 빠졌느냐며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지금 조급하고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국민들께도 그렇고 당원들께도 그렇고 정말로 신뢰되는 발언입니다. 또 총선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대선 주자가 자기 사람을 공천할 거라는 김 후보의 공세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두 사람의 탄핵 공방에 친 이준석계인 천하람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에 왜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결코 등장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옵니까? 아무리 본인의 지지율이 조급해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김기현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후보의 과거 행적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 수도 있다며 지난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면 후회할 거라고 했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탄핵을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분께서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안철수 후보가 보였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권 주자를 4명으로 추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자신이 큰 격차로 1위를 했다고 주장하자 안 후보 측은 비공개 원칙이 훼손됐다며 국민의힘 선관위에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최종 4인의 이름을 올린 황교안 후보는 제주에서 시작되는 합동연설회 준비에 전념한 가운데 앞으로 열릴 연설회와 TV토론회에서 당권 주자들의 탄핵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오늘부터 5살이 안 되는 어린아이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방역당국이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영유아들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끝나가는 마당에 영유아 대상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누적 확진 10만 명당 사망자를 나이별로 보면 4살 이하는 1.49명으로 5살에서 9살 1.05명과 10살에서 19살의 0.54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번 사례를 봐도 지난해 11월과 12월 코로나로 입원한 17살 이하가 6,600여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00여 명이 4살 이하였습니다. 영유아는 특히 진단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도 있습니다. 4살 이하의 코로나19 사망자 17명은 모두 진단받은 지 6일 안에 사망했고 진단 당일 사망한 경우도 4명, 24%나 됐습니다. 4살 이하 영유아 대상 코로나 접종은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지난달에 도입된 미국 화이자사의 영유아용 백신이 사용됩니다. 기초접종은 8주 간격으로 3번 맞는데 고위험군의 영유아들에겐 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방역당국은 항암 치료나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심각한 면역 저하자와 골수 또는 조혈 모세포 이식 환자, 만성적인 폐나 심장, 간, 신경, 근육 질환자 또는 중증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접종이 권고되는 고위험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근거를 보면은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백신 접종으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명백하게 큰 상황이고, 당일 방문 접종을 먼저 시작하고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은 20일에 시작됩니다. 접종은 영유아의 진료와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지정 위탁 의료기관 840여 곳에서 실시하며 예진표 작성 등을 위해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풍력 등 친환경 발전 시설이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 평창에도 풍력 발전기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풍력 발전입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이 이 풍력 발전기 설치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왜 풍력 발전 설치를 반대하는 걸까요? 강원도 평창 산골 마을. 지난 2016년 귀촌한 홍한수 씨 부부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은퇴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해 마련한 전원주택 인근에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마을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산 능선에 높이 100m가 넘는 풍력 발전기 8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은퇴 후에 이 산골에 와서 뭔가 좀 여유로운 삶을 같이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는 도저히 이곳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이 가장 큰 걱정인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해당 마을은 지난 2016년 강원도와 평창군이 은퇴자들의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한 이른바 시니어 낙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까지 지원하며 와서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주민들 의사는 묻지 않고 풍력 발전기 설치를 추진하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전혀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환경 훼손과 산사태를 걱정합니다. 거대한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나무를 자르고 숲에 길을 내야 하는데 마을은 과거 수해와 산사태로 쑥대밭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2006년도 산사태 주된 원인은 거의 80-90%는 인재라고 보면 되죠. 사람이 건드렸던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했던 자연이 아주 보존된 지역은 산사태가 거의 안 났어요. 하지만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이미 산자부와 환경청 승인을 받았고 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에 허가만 남겨놓은 상황. 저한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환경이라든가 경관, 소음 이런 건 전부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완료가 됐어요. 예, 작년에 7월달에. 은퇴자들의 낙원을 만들겠다며 자치단체가 나서서 조성한 마을. 하지만 풍력발전기 설치로 귀촌한 주민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난해 말 이후 5대 시중은행 희망퇴직자 2,200여 명이 한 명당 최소 6억 원에서 7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4분기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725억 원으로 지난달 퇴직 확정 인원이 713명인 점을 고려하면 한 명당 3억 8,200만 원을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한 셈입니다. 신한은행은 평균 3억 4,400만 원으로 집계됐고 우리은행은 4억 4,3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발표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며 전기버스의 보조금 책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중국산 버스의 보조금이 삭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자국 중심의 산업보호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중국산 전기 승용차는 아직 국내에서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기버스 시장은 이미 절반이 중국산입니다. 이 버스 회사는 전체 91대 가운데 41대가 전기버스인데 이 중 15대가 중국산입니다. 올해는 전기버스 4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국내 시장이 커지면서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전기버스가 500여 대 팔릴 때는 비중이 2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천여 대가 팔린 시장에서는 40%를 넘었습니다.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비슷한 가격의 국산보다 배터리 용량이 커서 주행거리가 긴 중국산을 선호해 온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전지를 쓰는 국산 전기버스는 보조금 7천만 원을 100% 주고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는 중국산은 70%만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기준대로 전기버스 가격을 3억 3,200만 원으로 했을 때 국산버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환경보조금, 저상버스 보조금을 제하고 1억 원이면 사지만 중국산은 환경보조금이 줄어 차값이 적어도 4,200만 원 비싸집니다. 국내산 버스가 중국산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져 들어오는 완성된 전기버스의 보조금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제 이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도 산업보호 논리로 보조금 차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버스 수입업계는 유예 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라며 배터리 광물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몰아줬던 것과 비교하면 이 정도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차의 성능을 좀 진보시켜라라는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편협된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가성비를 앞세워 조만간 전기 승용차의 한국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국내 산업에 유리한 쪽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숙박업소처럼 운영하는 신종 룸카페가 성행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단속과 처벌 위주는 룸카페 음성화만 조장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룸카페. 복도에는 밀폐된 방이 늘어서 있고 내부에는 매트리스와 쿠션이 깔렸습니다.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청소년 관람 불가로 지정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곳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입니다. 최근 모텔과 유사하게 영업하는 신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지적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칸막이를 설치한 시설에 침구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면 신체 접촉과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여성가족부 고시가 근거입니다. 여기에 학교폭력이나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해한 업소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해한 매체와 약물과 그 폭력 피해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단속 근거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성관계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우려 때문에 무조건 금지하거나 단속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건전하고 건전하고 이런 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청소년들이 뭐 중간에 방을 빌려서 잠깐 쉬다 가거나 놀다 가는 그런 공간인데 무작정 룸카페를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위주로만 대응한다면 일종의 풍선 효과로 인해 제2, 제3의 룸카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되고 욕구를 누르는 교육이 아니라 갖고 있는 거를 편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야 하고 대대적 단속과 처벌에 앞서 청소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성교육과 다양한 놀이문화 개발은 결국 어른들의 고민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알래스카주와 캐나다 영공에서 격추한 비행 물체도 풍선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말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ABC 뉴스 인터뷰에서 정부는 둘 다 풍선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4일 대서양에서 격추한 중국 풍선보다는 훨씬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정부가 풍선을 분석해 엄청난 정보를 확보했다며 중국이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났고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며 아마 정찰 풍선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성공하려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한국 참여가 필요하다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인도 태평양 전략 자원 조달을 위한 필수 권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미일 협력을 북한 위협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로 확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미일 외교 산업장관이 참여하는 경제정책협의위원회를 한국도 참여하는 형태로 확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일 외교 차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조현동 외교 1차관은 한일 사이 이견을 많이 좁힌 부분도 있다며 조속히 결론 내기를 희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하루 앞두고 워싱턴 공항으로 입국한 조현동 외교 1차관. 조 차관은 한미일 협의 이후에 이뤄질 한일 양자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협의로 이견을 많이 좁힌 부분도 있지만 결론이 언제 날지 예단하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잔여 쟁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차관급 또는 장관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일본 기업의 사죄 등 성에 있는 조치인지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와 관련된 것인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올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우려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평양 도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만큼 국제적 이슈로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자 간의 이슈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도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모인 자리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선 미국과 양자회담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 문제로 미국이 연일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영토 주권의 침해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미국과 관련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 지방과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 지방의 비는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한 눈이 내린 곳들은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동해안 지역은 빗방울이나 눈 날림 정도로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풍이 점차 강해지며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이에 따라서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비 소식이 없는 서쪽 지방은 오늘도 공기가 답답한 곳이 있는데요. 먼지는 밤사이 찬바람이 불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날은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4.7도, 대구는 영상 5.4도 등 예년보다 5에서 10도나 높고요. 낮 기온도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 13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4에서 7도가량 낮아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저희 YTN 취재진은 튀르키예 동남부 지진 피해 지역 곳곳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어김없이 참상의 흔적은 여전한데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살리기 위한 튀르키예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하타이주 최대 도시 중심부. 8층 고층 아파트가 있던 터에는 건물 잔해와 휜 철골만이 높게 쌓였습니다. 행여라도 생존자가 다칠까 굴착기 등 대형 장비도 조심조심 건물 잔해를 드러내고 빨강 헬멧을 쓴 현지 구조대원들은 잔해를 걷어낸 자리를 유심히 살핍니다. 수색과 철거 과정에서 현장을 뒤덮었던 소음도 잠시. 작업을 멈추라는 수신호에 대원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중장비도 일제히 시동을 끄면서 정적이 흐릅니다. 건물 및 인기척에 생존자의 작은 숨소리라도 듣기 위해 작업을 모두 멈춘 겁니다. Bu sefer de diyor ki elinle tık tık yap. Eğer herhangi bir şey yoksa cesetleri alana kadar çok titizle herhangi bir canlı çıkabilir diye titizle. 피해 현장 주변으론 어김없이 구조대원과 이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밥에 해당하는 스프 초르바와 빵 에크맥을 제공합니다. 이 생업도 뒤로 하고 튀르키예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1000km 떨어진 이스탄불에서 온 음식점 주인은 아들 둘을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린 희생자가 있는 피해 현장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Televizyondan gördüğüm çocukları görünce çocuklarımın suratına bakamadım. Onlar gözümün önüne geldi. Ondan dolayı vicdan azabından dolayı vicdanımı rahatlatmak için. Ben burada tamamen kendi vicdanımı rahatlatmak için. 12년 전 이라크에서 온 난민에서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여성. 자신도 부모님을 모두 잃었지만 생존자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피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Yani hepimiz o acıyı yaşıyorduk. Sonradan hani burada birilerinin tabii gülümsemesi gerekiyor. Bir teselliye ihtiyacı var. Mecburen biz de hani gülümsüyoruz insanların moraline hani moral katabilmek. 100년 만에 최악의 참사라는 강진. 생존자 구조와 피해 수습에 튀르키예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취재진이 가장 피해가 컸던 하타이주의 최대 도시 이스켄데룬을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지진의 위력은 도심 대부분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침수와 화재 피해까지 나왔습니다. 촬영 기자의 시선으로 본 참사 현장을 강보경 기자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지중해 항구 도시 이스켄데룬. 해변에는 지진 당시 넘쳐 흐른 바닷물이 뻘밭처럼 남았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를 위태롭게 오가는 자동차들. 먹새 크게 바퀴가 파묻힌 차량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시내 중심부는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건물 대부분은 이가 나간 듯 곳곳이 뜯겨 나갔습니다. 희생자 옷가지는 건물 잔해와 마구 뒤섞인 채 널려 있습니다. 벽이 떨어져 나간 건물에는 얼마 전 일상을 보여주듯 살림살이가 그대로입니다. 8층짜리 아파트 8동이 있던 곳입니다. 고층 아파트와 상가가 빼곡했었는데 지금은 잔해와 흰 철사만 남았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던 건물이 연이어 무너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항구 쪽으로 가봤습니다. 지진 충격으로 항구 컨테이너 야적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 비행기가 고도를 최대한 낮춰 물을 뿌려보지만 꺼질 줄 모르는 불은 하늘을 검은 연기로 뒤덮었습니다. 한때 작은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리며 번성했던 도시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100년 만의 최악의 참사는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 이스켄데룬에서 YTN 강보경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사망자가 3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두 나라 당국과 의료진 집계를 종합한 결과 사망자는 튀르키예 2만 9,600여 명, 시리아 3,5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친 사람은 모두 9만 2,6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마틴 그리피스 UN 인도주의 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은 지진 피해 지역인 카흐라만 마라슈를 찾아 사망자가 현재 2배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잠재적 대선 주자가 당권을 쥐면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는 김기현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거셉니다. 안 후보는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김 후보를 비판했고 천하람 후보 역시 공세에 가세했지만 김 후보는 역공에 나서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본인이 너무나 지금 조급하고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국민들께도 그렇고 당원들께도 그렇고 정말로 신뢰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동안 탈당과 합당을 수시로 하셨고 또 탄핵을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분께서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 당원들께서는 과거 안철수 후보가 보였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아무리 본인의 지지율이 조급해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김기현 후보님께도 조금 더 차분하게 가자. 그래서 선거도 중요하지만 당과 우리 정부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2시 제주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12명이 참석해 각자 정견 발표에 나섭니다. 합동연설회는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부산, 울산, 경남 권역에 이어 다음 달 2일 수도권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에는 찬성하면서도 김 여사 특검에 신중론을 내놓으며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곽상도의 50억 무죄 판결은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곽상도 외에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전무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실 수사는 김건희 방탄 검찰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초안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명명백백히 밝히는 과정 이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은 논의할 단계나 이런 게 아니고 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이틀 동안 진행되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날인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섭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정권의 무능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위기라며 윤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정치를 멈추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계획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안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그 실행 방법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중증 응급질환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치료받도록 한다. 응급의료 체계가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도록 하자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응급 환자가 구급차에 탑승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을 이렇게 전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역 내에서 적정하게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지역 완결형 의료를 위해 전국 40곳의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최종 치료까지 맞는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최대 60개까지 늘립니다. 응급 환자가 제 시간에 치료병원에 도착하는 비율도 지난해 49.6%에서 2027년 60%까지 올립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의 수가 보상도 확대합니다. 최종 치료 수가뿐 아니라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거나 응급 환자를 위해 입원실과 수술실을 상시 대기하는 것에 대한 수가 보상도 도입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중소병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에 울분을 토하면서 협회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앞으로 병원 못하겠다. 응급의료가 차라리 반납하겠다. 차라리 단체로 반납하자. 상급병원으로의 쏠림이 심해질 거라는 게 반발의 이유입니다. 410여 개 국내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중소병원이 맡고 있는 곳이 250곳이 넘는데 이들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중소병원 대부분이 환자에게 외면받아 어려워지고 투자가 늦어지며 다시 외면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 역할을 하던 병원에서조차 인력이 빠져나가고 결국 지역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존 의료 자원의 활용을 줄이려는 게 절대 아니라며 현장 의견을 더 많이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1차의 응급의료, 좀 더 경증, 비응급 환자들에 대한 기능을 명확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지역 응급의료 기관의 개편 방안의 항은. 그렇기 때문에 자원 축소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강원도 속초의료원이 최근 응급실을 일주일에 나흘만 운영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유는 의료진의 부족. 응급의료 체계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응급 상황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5살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오늘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미국 화이자사의 영유아용 백신으로 미국과 유럽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고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품목 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백신입니다. 접종은 8주 56일 간격으로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하며 고위험군의 영유아들에게 적극 권고됩니다. 이 시각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미확인 비행체가 격추됐습니다. 정찰 풍선 여론전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는데 중국도 해저 가스관 폭파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보도를 빌미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에 이어 캐나다까지 일주일 사이 세 번째입니다.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에 편제된 미국과 캐나다 전투기들이 미확인 비행체를 쫓았습니다. 이번에도 격추 임무를 완수한 건 미군의 최첨단 F-22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지스탱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곧 잔해를 수거해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격추된 물체가 풍선인지 어느 곳에서 날아왔는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지 매체들은 지난 4일 터뜨린 중국 정찰 풍선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It appears to be a small cylindrical object and smaller than the one that was downed off the coast of North Carolina. 미국의 국제 여론전에 수세에 몰린 중국도 러시아와 손잡고 역공세를 폈습니다. 북유럽 해저 가스관 폭발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탐사 보도가 빌미였습니다. 중국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이었는데 미국 정부는 물론 침묵하는 언론들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如果核实的调查报告属实，这是不可接受，并且必须受到追责的行为。他们对真正重要的真相装聋作哑，而高声渲染、炒作的往往不是真相。 중국은 또 올해 1월에만 미군 정찰기가 64차례나 남중국해에 접근해왔다며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 감시 통제 국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근 중국 정찰 풍선과 미확인 비행 물체를 격추한 미국 영공에서 비행 제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미시간호 영공에 국가 방위를 이유로 민간 항공기 비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가 얼마 뒤 해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FAA는 전날에도 캐나다 접경지인 몬태나주 해버시의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는데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성명에서 레이더에 이상이 탐지돼 전투기를 보냈지만 레이더 이상과 연관지을 수 있는 어떤 물체도 식별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모함과 해병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훈련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니미츠 항공모함 타격단과 마킨 아일랜드 상륙준비전단, 여기에 승선한 제13 해병 원정대 부대가 지난 11일부터 남중국해에서 통합 원정 타격군 작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해군과 해병의 이번 합동훈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해서 평화와 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훈련은 최근 미국이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하고 중국이 이에 반발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내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라이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국빈 방문한다고 전했는데요. 양국 정상은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는 거여서 반미 공동 전선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지난 9일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자야프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4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 지역에서 올해 들어 1,000번 넘게 지진이 일어나 주민 2,500여 명이 대피한 상태라고 일간 콤파스가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자야프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모두 1,174회였는데요. 이렇게 작은 지진들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다가 지난 9일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뉴스였습니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뼈가 부러진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도 50대부터는 골밀도 검사를 받고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 70대 여성은 지난해 11월 집 화장실에서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아 아래쪽 등뼈가 부러진 걸 확인했는데 동시에 골다공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하니까 못 나오겠더라고요. 움직이면 어디 다 부서지는 것 같아가지고 골다공증 4.7이라 하더라고요. 그 4.7은 뭐 어느 정도예요? 하니까 많이 안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골다공증은 뼈가 쉽게 부러질 정도가 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에 113만 명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는데 4년 전보다 2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50대 이상 여성의 비중이 92%에 이를 정도로 폐경 이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젊거나 남성이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골다공증 가족력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또 스테로이드 등 약제의 장기 복용이나 과도한 음주 흡연을 했다면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 진단이 나왔다면 골절 위험군이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50세 이상 그 골감소증 환자가 약 48% 정도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높은 거죠. 골다공증 골절 유병률을 비교해 봤을 때 한 1.7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감소증도 좀 방심하지 말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면 골절 방지를 위해 먹는 약이나 주사 등으로 골밀도를 높이는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걷기와 계단 오르기 등 뼈에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 조직은 노화로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뼈가 가장 튼튼한 10대와 20대 때 충분한 운동으로 골밀도를 최대한 확보해 놔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더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운동하는 것이 좋고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광주 남구 덕남 정수장 시설 고장 복구가 완료돼 광주 서구 등 3개 지역의 단수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덕남 정수장에 물을 배수지로 보내는 공급 밸브의 긴급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보내는데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늘 새벽 0시쯤부터 수돗물이 정상 공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덕남 정수장 유출 밸브 고장으로 오후 1시쯤부터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 지역에 단수 조치하면서 5만 5천여 가구, 20여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국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주행하던 버스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고지로 이동하던 상황이라 50대 버스 운전기사가 혼자 탑승하고 있었으며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 엔진룸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충남 논산에 있는 4층짜리 복합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6명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절반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큰 추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동해안에는 약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비나 눈이 길게 이어지면서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 제주 산간으로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부터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고요. 영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반면 서쪽 지방은 대기질이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날은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4.7도, 대구는 5.4도로 예년보다 5에서 10도나 높고요. 낮 기온도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는 13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며 내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